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26년 전 그날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 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불과 2살 배기 아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어머니가 무참히 살해당한 이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경찰은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끊없는 수사를 이어왔고 마침내 지난달 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999년 12월 13일 오후 나고야시 니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서 일본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26세의 젊은 주부였고 사건 발생 당시 집에는 불과 2살밖에 안 된 아들이 함께 있었죠. 그날 오전 9시경 남편이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한 뒤 부인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피해자는 아들을 데리고 근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회계를 끝낸 시간이 대략 12시 30분경이었으니까 도보로 집까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오후 1시경에는 집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침입자의 습격을 받게 된 겁니다. 현장에는 피해자가 귤을 까다가 급작스럽게 공격을 받은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범인은 2살 배기 아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죠. 당시 아파트 주민들은 위층에서 탁자가 넘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격렬한 몸싸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캉캉캉 하는 큰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고 하니까요. 오후 1시경에는 친구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2시쯤에는 대가가 집 주변을 돌면서 각 세대에 굴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목에서 대량의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살 배기 아들이 멍하니 앉아 있었고요. 즉시 219에 신고가 접수됐고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과다출혈로 인해 생명을 잃은 뒤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신체적으로는 무사했지만 당시 아이가 기억하고 있던 것은 아줌마가 와서 엄마와 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2살 배기 아이의 증언이었지만 이는 나중에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됐죠. 현장에서는 즉시 과학수사반이 투입되어 철저한 증거 수집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강도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금품이 도난당한 흔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했죠. 게다가 범행 수법을 보면 단순히 금품을 빼앗으려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도 그렇고 상당히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거든요.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것이 아닌 다른 혈액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는 범행 과정에서 가해자도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했죠. 혈액형 검사 결과 B형이었고 당시 기술로는 40대에서 50대 여성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관 부근에도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발견됐는데 이는 범인이 현장에서 도주하면서 남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수사 과정에서 철저한 조사를 받았지만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피해자 가족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1995년에 결혼한 부부는 1997년에 첫 아들을 얻었고 사건 발생 한 달 전에는 가족과 함께 디즈니랜드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자 가족이 새로운 아파트 구입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더 큰 집을 마련하려던 참이었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던 평범한 가족에게 왜 이런 비극이 닥쳤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경찰은 무려 26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매일같이 현장을 다시 살펴보고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총 10만 1천 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5천 명 이상의 관계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았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방범 카메라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사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하루 종일 현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사건 발생 이후 26년 동안 사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왔다는 겁니다. 월세 5만 엔을 매달 지불하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9만 엔이던 월세를 집주인이 5만 엔으로 낮춰주면서 현장 보존에 협력해줬던 겁니다. 26년 동안 지불한 총 임대료는 무려 2,200만 엔, 함하로 2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었죠. 왜 이렇게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장을 보존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건 발생 3년 후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취재진이 찾아왔을 때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전문가가 현관에 남아있는 혈흔을 보고 이것은 범인의 피가 아닌가라고 지적했거든요. 그때까지 남편은 그 피가 아내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가해자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였죠. 이 말을 들은 남편은 그렇다면 현장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증거들이 더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범인이 잡힐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실제로 매년 새로 배치되는 신임 경찰관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사건을 학습하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장 보존이 유족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물론 남편의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미해결 사건의 현장 보존 비용을 유족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유족이 절반, 행정기관이 절반을 부담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 전체가 이런 사건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피해자의 남편은 매년 사건 발생일이 되면 현장을 찾아와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아내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엄마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는 것을 보며 남편은 더욱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특히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가정사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긴 시간이 흘러 2024년 드디어 사건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새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사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범인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재수사에 착수했거든요. 몸과 몸이 맞닿는 근거리에서 일어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나 그 가족과 접점이 있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죠. 이는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아이치현 경찰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만났던 수백 명의 관련자들을 다시 한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고 DNA 제공도 요청했죠. 방범 카메라가 별로 보급되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사람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수사관들은 26년 전 기록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여성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피해자 남편의 고등학교 동급생이었던 이 여성은 여러 차례 사정청취 요청을 받았지만 DNA 제공을 계속 거부했죠. 사건 현장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도 DNA 제공을 끝까지 거부하니까 자연스럽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관련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협조했는데 이 여성만이 유독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죠. 하지만 지난달 마침내 DNA 제공에 동의했고 검사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월 30일 자진 출두한 이 여성은 10월 31일 DNA 일치 확인 후 체포됐죠. 26년 만에 드디어 범인이 잡힌 순간이었습니다. 수사관들도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을까요? 피해자 유족의 심정은 어땠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과 피해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접점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피해자의 남편과 고등학교 동급생이었을 뿐이죠. 매년 발렌타인데이에는 남편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고백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졸업 후에는 각각 다른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문제의 징후가 있었던 것 같네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까지 쫓아와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집까지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는 일도 있었죠. 결국 남편은 이 여성을 다방으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했는데 그때도 여성은 계속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겠죠. 이미 스토킹에 가까운 행동들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 전년도인 1998년에 열린 동창회에서 이 여성은 남편에게 자신이 일과 육아로 바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다고 말했죠. 그럼에도 남편의 집 주소를 물어봤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었던 거죠. 남편도 단순한 동창회 만남남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런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당시 방범 카메라 영상에는 사건 당일 용의자의 차량이 일부 포착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치현 경찰은 사건 후 진술을 들었던 5,000명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범인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모두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던 거죠. 작년부터 시작된 이런 재조사 과정에서 이 여성도 당연히 포함됐습니다. 수사관들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빠뜨린 것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던 것 같네요.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점은 없었지만 피해자의 남편과는 관계가 있었으니까요. 수백 명의 관련자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DNA 제공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12월 1일 현장 아파트에서 현장 검증이 실시됐고 피해자 남편의 오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됐죠. 26년간의 기나긴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범인은 현재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도 이 시기가 되면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네요. 26년간 매일 불안했고 언젠가는 들킬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미 온 가족이 알고 있고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이 과연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부터 가족에게 피해를 주게 될까봐 걱정됐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서 잡히게 되면 가족에게 민폐를 끼칠 것 같아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잡히는 것이 무서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족 걱정은 했으면서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올해 8월 이후 2차례에 걸쳐 사정 청취를 받으면서 이 여성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경찰이 자신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고 DNA 제공을 요구하니까 당연히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때 이 여성은 두 번째 사정 청취 때 드디어 아신이 들켰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26년 동안 숨어 살아왔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거죠. 경찰에게 불려가게 되면서 잡힐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미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일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고 매년 근처 역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를 경찰관과 함께 보면서 고민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매일 불안했고 사건 관련 신문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으로는 피해자 유족이 겪은 고통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피해자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당시 2살이었던 아들은 이제 완전히 성인이 됐죠. 하지만 어린 시절 그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 아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범인이 우는 모습보다는 웃는 모습을 기자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남편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당당하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5년, 10년, 15년, 20년, 26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 기나긴 시간을 견뎌온 남편의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2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 자체가 비극이에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절대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각오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원래 이 사람이 걷지 않아도 좋았을 길이잖아요. 평범했어야 할 삶이 완전히 다른 궤도로 빠져버린 거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상황에서 혼자서 계속 싸워야 했던 겁니다. 게다가 범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이미 상당한 고통이었을 텐데 그것을 26년간 견뎌낸 것입니다. 이 여성이 어떤 변명을 했다고 해도 출두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죄는 절대 가벼울 수 없거든요.
범인은 자신도 매일 불안했고 가족이 있어서 잡히는 것이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가족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한 일로 인해 피해자 유족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당시 2살이었던 아이는 엄마가 가장 필요할 때 엄마와 함께 보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야 할 소중한 시간들을 모두 잃어버린 거죠. 게다가 당시 언론의 관심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피해자 유족으로서는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자신이 좋아서 그런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자신은 26년간 두려움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절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유족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범인의 불안감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죄책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을 보냈던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유족은 26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있을까요? 피해자의 남편은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때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화를 내기 마련인데 너무 담담하게 범인이 잡혀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절망이 숨어 있을까요? 하지만 원래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남편의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이 26년간 아이를 키우는 것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쏟는 것, 이 모든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평범하게 살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를 완전히 빼앗아버린 거거든요. 인생을 모두 파괴해버린 책임은 정말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26년 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증거들이 현재 기술로는 명확하게 분석될 수 있었거든요. 둘째, 피해자 유족의 끈질긴 의지와 노력 없이는 이런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거라는 점입니다. 현장을 26년간 보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셋째, 경찰의 끈질긴 수사 의지도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2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재조명한 것이 결국 범인 검거로 이어졌거든요. 넷째, 사회 전체가 이런 미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유족이 모든 부담을 혼자 져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킹이나 집착 행동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널리는 교육도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 그리고 끝까지 수사를 포기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피해자도 하늘에서 조금은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건 당시 2살로 살해 현장을 목격했었고 어렸을 적부터 아빠를 따라 범인 찾는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했던 아들은 아마 자신이 범인을 봤는데 알 수 없으니 답답하고 본인을 미워하면서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자랄 수 있을지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지 많이들 걱정을 했다고 해요. 그 2살배기 아들은 대학을 나와 회사원이 되어 어엿한 성인으로 자랐고 지금은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가 된 사람은 피해자 절친, 즉 어머니 절친의 딸이라고 하네요. 아들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봐온 만큼 더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디 유가족도 하늘에 있는 피해자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